오늘은 타이 로페즈라는 분에게 받은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타이 로페즈는 원체 유명하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타이 로페즈는 전 세계의 그런 비즈니스 그루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인 오라클즈의 멤버라고 하고, 비즈니스 그루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강연을 뛰는 그런 멘토로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수억 원대의 자산가죠. 그 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배운 인사이트에다가 최근에 태 차장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이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그런 줌 미팅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 미팅에서 받은 인사이트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타이 로페즈를 알게 된 건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여러 구루들을 찾아다닐 때 알게 되었고요. 그분이 그랬어요. 진짜 허슬링한 게 뭔지 모른다,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할 때 내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열심히 최선 다한 게 당연한 것들을 최선을 다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든 게, 야, 우리가 하루 3번 오줌을 쌀 거야. 아씨, 오늘 3번 오줌 쌌다. 아우, 5번 쌌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 당연한 것들을 하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아, 이걸 했는데 왜 비즈니스가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진짜 우리가 허슬링한 거, 우리가 진짜로 자랑스러워해야 될 것은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권투 선수가 한 달 뒤에 나오는 그런 시합을 위해서 새벽 5시 매일 일어나서 하루 종일 24시간 중에 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훈련하고 피와 땀으로, 그리고 고통을 수반해서 일궈낸 것들은, 그런 과정들에서 한 훈련들은 역시 자랑스러워야 될 것인데, 비즈니스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내가 경험이나 아니면 희생을 했을 때, 그게 비로소 허슬링한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결국 성공으로 가는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방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데 사람들은 분석을 했대요, 심리학적으로. 근면함, 성실함, 현명함,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는데, 물론 관련이 있었답니다. 근면함도 중요하고 성실함도 중요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명함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뭐 자유투 연습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루 종일 연습을 해서 자유투를 진짜 잘 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NBA에 갈 수는 없습니다. NBA는 내가 NBA에서 성공할 수 있을 때 이 자유투뿐만 아니라 수비력, 어떤 어, 덩크력, 그리고 대인 수비 관계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포지셔닝을 하고, 현명하게 거기다가 필요한 것들을 분배를 해서 훈련하는 애들이 이제 MBA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듯이 제 예를 들면은, 저희 아버지께서는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는데 좀 출세욕이 있으셔갖고, 이제 선생님이신데 교육 사업에 종사하시니까 교사로서 가장 높은 곳을 가려고 하니, 그 교장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고,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성실함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장님 선생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실함을 10분 활용해서 5시부터 매일 아침 일찍, 누구보다 일찍, 경비 아저씨보다 일찍 가고 그 교문 대문을 쓸었어요. 부장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누구보다 꾸준히 몇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이제 교장 선생님이 되지 못하셨습니다. 이게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현명함이 필요한데, 그 현명함을 몰랐던 거죠. 성실해갖고 이거 쓰는 거는, 근데 이 쓰는 거는 경비 아저씨가 해도 돼. 근데 진짜 부장 선생님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임무들과,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학생들과 학교를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거기에 조그마한 그런 지금 마당 쓰는 거에 조그마한 퍼센테이지만 투자를 했어도 현명하게 교장 선생님이 충분히 되실 수 있었는데, 이런 경험 때문에 좀 꿈을 못 이루셨던 일이 있는데,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명함보다는 성실함과 근면함이 성공의 최고 잣대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택배 싸고 열심히
물건 소싱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물건 소싱은 팔 물건을 해야지 부자가 되는 거지. 그냥 아무거나 막 열심히 몇천 개, 몇백 개 한다고 해서 그게 팔리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처럼 비즈니스 하려면은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현명함을 세팅하기 위해서는 타이 로페즈는 빌 게이츠의 영향을 받아서 체계성을 키웠다고 해요. 하루에도 노트패드를 꺼내서 하루 일과 시작 전에 빌 게이츠는 도스를 코딩을 하는 거를 쭉 썼답니다. 자기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들기 위해서 코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코딩을 올인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되기 전에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 빌 게이츠가 12살부터 그걸 컴퓨터를 만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코딩을 쏟은 결과가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사고 타이 로페즈도 이거를 본받아서 종이에다가 내가 오늘 할 일을 세 가지 이상 적고 가장 중요한 것, 내 전공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소스를 세 가지를 실행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고 또 투자자로서 성공하고자 싶어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맨날 이런 책을 가지고서 이제 쓰고 있어요. 오늘 하루 일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쓰는 게 뭐냐면은 어 내가 진짜 해야 될 거 순서에 따라서. 왜냐면은 1인 기업가로서 하면은 보통은 시시한 거 그리고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리고 솔직히 안 해도 되는 것들에 많은 업무를 쏟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153억을 벌기 위해서 진짜 해야 될 거 하루 종일 하루 최우선으로 하는 것들을 적고 그리고 또 적는 게 있는데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투자자로서 이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에서 필요한 그런 피보나치의 값이 있어요. 그 피보나치의 값은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파동 중에서 제가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하고 있는데 파동 중에서 피보나치 값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한 페이지 되는 분량을 쭈루룩 쓰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내가 전공에 필요한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체계성을 가지고서 현명하게 하는 것이 빌 게이츠나 타이 로페즈나 다른 많은 비즈니스 구루가 강조하는 것들이죠. 멍청하게 일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이거와 좀 관련돼 있게 또 택 차장님은 이렇게 또 전달을 해주셨는데 자기 인지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메타인지라고 하죠.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메타인지는 뭐 똑똑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아는 정도이거든요. 예를 들었던 게 그 지하철역 10개를 몇 분 안에 읽어볼 수 있습니까? 하고서 두 사람에게 질문했대요. A라는 사람은 10개를 외울 수 있습니다. E라는 B라는 사람은 세 개를 외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진짜 세 개를 외운 거야. 세 개는 너무 적다. 근데 세 개를 외웠어. 근데 똑같이 A랑 B랑 세 개를 외웠는데 메타 인지가 높은 사람은 B라는 거죠. 왜냐면 내가 세 개를 외울 수 있다는 내 자신에 대한 정도의 크기를 그리고 내 지능에 대한 정도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B는. 근데 A는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한 거야. 메타인지적으로는 이 사람은 메타인지가 낮다. 근데 사업을 할 때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냐? 아니.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은 내 능력 여하를 떠나서 너무 많은 투자를 하거나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너무 많이 사업을 크게 한다고 하면 망하기 쉽다. 하지만 B는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메타인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보고서 어, 가능성 있는 위험을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이 정도의 역량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된다. 그래서 이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인워드, 아웃워드 그리고 과거에 관련된 그런 심리학적으로 어, 내 자신을 아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인워드는 나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아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스스로 메타인지가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10년 동안 조종을 했지만 내가 조종사가 된 이후로 조종사가 맞지 않다고 생각했고 어, 두 번의 그런 퇴사를 하고 나서 나는 단체 생활과 맞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나 스스로 내 가치를 창조하고 그리고 남들을 최면시켜서 돈을 버는 게 더 적합한 사람이다. 즉 대표를 하는 게 더 적합하다. 내 효율적으로. 그리고 단체 생활보다는 나 스스로 밸류를 만드는 것들이 더
좀 특화된 사람이라고 내 인지적으로 했고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야, 안정성을 추구해야 돼. 너 그렇게 해서 안 돼.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내 자신은 아니까 아, 취업은 못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업을 했던 케이스잖아요. 다들 욕했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제 자신이 만족하고 부모님들 그런 다른 주변 사람들도 이해 인정을 하게 해주니까 결론적으로 메타인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메타인지를 하는 방면이 있고 그리고 메타인지를 좀 더 알고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 그 타인의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타인이 내 스스로를 평가를 하는 거. 근데 평가 아무나 해줍니까? 그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내 비즈니스에 대해서 잘 아는 커뮤니케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타이 로페즈는 아, 비즈니스를 할 때 멘토가 무조건 필요하다. 지 혼자다가 골로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갖고 자기들도 뭐 빌 게이츠나 다른 분들을 찾아다녔대요. 그렇게 해서 멘토를 받고 내가 가야 할 방향에 이미 선지자적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들의 조언을 받고 현 상태를 카운셀링 받으면서 매주 카운셀링 받으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이건 잘못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카운셀링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멘토의 존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 내 24시간을 자기 비즈니스 하기도 바쁜데.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냥 과거 미분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유히 강조하는 무의식의 세계죠. 무의식에서 과거 청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사이비스럽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타이로페즈가 그런 거예요. 수백억 대 자산가들 그리고 제가 받았던 그런 여러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졸부가 아닌 진짜 꾸준하게 자기만의 가치를 그 필드에서 어, 창조해 나가는 사람들은 다 무의식을 강조합니다. 나 스스로 알기 위해서 내 자신을 스스로 미분을 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은 탯줄 끊기는 시간부터 지금까지 가장 먼 과거에서 내가 기억하는 먼 과거, 무의식의 세계에서 잡히는 그런 먼 과거부터 쭈르륵 쓰는 거예요. 알마인드를 사용해서도 되고 마인드맵이라고 하죠. 자기의 생각에 가지를 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말씀해도 되고 아니면 서술형을 통해서 내가 1살부터 지금 36살까지의 그런 서술형을 통해서 적습니다. 근데 이거는 필기도 중요하지만 워드로 치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해봤는데 필기하면 중간에 내가 4살 때 기억이 생각나는데 중간에 끼워 넣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워드로 하면 중간에 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가지고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과거들을 연대기로 쭉 쓰는 거죠. 그렇게 써서 세분할수록 좋은데 내가 이런 인간이 되는 그런 것들은 이제 프랙시스의 영향이 있다고 제가 매번 말을 하는데 이게 최면이에요. 자기가 생성되는 거는 자기 최면이 걸려서 그렇거든요. 최면을 거는 사람 누구냐? 최면을 거는 사람? 부모님, 주변 사람, 그리고 내가 어울리러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야, 친구를 보면 너를 알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친구가 체면을 걸고 있거든. 질 나쁜 친구들하고 만나게 되면은 담배 피는 친구들 담배 안 필 수 없잖아. 그리고 술 먹는 친구는 만나면 술 먹어야 되잖아. 내가 술을 못 하도. 이게 최면을 거는 거예요. 최면을 걸리는 거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주변 환경 설정이라고 해서 좋은 거, 내 발전될 수 있는 거,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주변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이것들을 이거는 좀 벗어났지만 그런 프랙시스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내가 이렇게 환경적으로 어떻게 최면을 받았는지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됐다. 이 소시오패스적인 사람이 됐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사람 그렇게 만든 사람을 찾아가서 전화를 하는 거죠. 전화해갖고 제가 요래요래 해갖고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 체면을 받고 있는데 전 체면을 메디슨 할 겁니다. 이제 깨어날 거예요. 저는 선언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영향받지 않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내가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체면에 걸렸다고 해서 탓하는 건 아닙니다. 제 탓입니다. 제 애티튜드의 탓이고 제가 체면을 걸린 제 탓입니다. 모든 책임을 제가 다 질 테니 이제 제가 변하겠습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결과의 반응을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어. 나는 변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방안이 제가 능히 설명하는 무의식의 해체고 그리고 과거 청산인데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제3자의 눈으로 나 자신을 봤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화를 봤을 때 이 캐릭터의 그런 것들을 평가하잖아요. 근데 나 스스로는 평가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지금 배역인데. 축구할 때 축구를 평가하잖아요. 야, 그건 내가 차도 골인 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기성용이 나왔고, 야, 그럼 네가 축구하든가 이렇게 하겠지만 답답한 게 이해가 돼, 기성용은. 왜냐면은 기성용은 자기 필드 안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자기가 나와서 보면은 자기도 더 잘 평가할 수 있어요. 방구석의 그런 키워드 워리어들보다. 하지만은 직접 체험하는 건 다르거든. 근데 우리는 키보드 워리어가 되자고요. 우리 스스로에 대한. 그러면 한 단계 뛰면은 관찰이 가능하다고. 내가 내 과거에 대해 관찰이 가능하면은 이게 객관적이가 되거든요. 객관적으로 못한다, 잘한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았다, 못한다를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나 스스로의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다. 아, 난 이런 새끼였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메타인지가 높다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제 스스로 인워드적으로, 그리고 아웃워드적으로, 그리고 과거 그 무의식의 해체를 통해서 저 스스로를 알아가는데 많은 시간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를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어, 그런 것들을 에고를 깨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제가 내 스스로에 대한 메타 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에티튜드를 내가 바뀌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안 좋은 것들은 알아채고 변화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타이 로페즈도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름 돋았어. 다 똑같이 말해. 아, 나 스스로 메타인지를 높아야지 좀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 스스로 알면은 이제 유통도 그렇고 지식 창업도 그렇고 이 독창적인 사람이 되라고 해요. 독보적인 사람. 독보적인 사람이 되려면은 믹스를 해야 된대요. 여러 가지 그런 캐릭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것 하나만 잘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잘해야 된답니다. 예를 들어 갖고 하나의 제조사가 있는데 이 제조사는 화장품을 엄청나게 팔아. 근데 똑같은 화장품을 다 생산하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은 합치는 거야. 여러 타이탄의 도구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제조사를 예를 들면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제조사, 검색 광고를 할 수 있는 제조사, 스마트 스토어 다 세팅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조사가 되면은 그런 제조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유통 쪽에서 그 베끼는 거는 70%의 사람들이 베낀다고 해요. 퇴 차장님 말로는. 근데 70%의 사람들이 베끼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자인 거죠. 그래서 뭐 김수현 대표님이 말하듯이 트리플 시스템을 구축해라. 바퀴벌레 전략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 말로 풀었으면은 보통 사업이 망하는 구조는 높이로서의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롯데월드 J타워를 쌓기 위해서 엄청나게 높게 하나에 몰입을 해요. 장인 정신으로. 그래서 뭐 자동차는 자동차만 엄청나게 만들고 항공사는 항공사만 엄청나게 만들어. 근데 코로나 팍 터지면은 항공사 아무것도 안 되고 뭐 그 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항공사면은 뭐 이렇게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는 항공사 막 옛날에 미국의 그 페낭 같은 경우 뭐 교육해갖고 조종사 유축을 그 세팅해갖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적 모델까지 갖춰가서 자기가 항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 두 가지를 섞으면 독보적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음, 이 뭐 대행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대행 사업, 광고 대행업을 하면서 내 물건도 팔아. 그러면 내 물건에 광고까지 내가 해줘. 그러면은 이거는 뭐야? 거기다가 지식 창업도 해줘. 그래서 내 물건에 광고하는 것이랑 내 물건, 내 브랜드화하는 거랑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지식 창업까지 해. 제가 망하더라도 하나 망하면 다른 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10개의 사업을 구축하면은 하나가 꼬꾸라져도 9개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넓이로서의 성장이에요. 지금 사회는 이 넓이로서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입니다. 왜냐? 유튜브에서 다 있어. 지식 창업? 이제 무료의 시대예요. 다 있어. 이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나중에 이게 소통이 돼갖고 이게 쌓여 있던 게 지금 유튜브라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지식 창업은 무료다라는 개념이 딱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자본 창업하면은 사기인 줄 알잖아. 이게 다단계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80년대에 사는 사고고
지금 2002년도를 사는 사람들은 이 무자본부 창업이 충분히 가능하다. 뭘로? 인터넷으로, 온라인 창업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 둘, 셋, 넷, 다 10개를 구축하면은 돈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 억만장者될 수 있다. 타이니 비즈니스 빅 머니 할 수 있다. 이거가 타이 로페즈도 똑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태 차장님도 그렇게 예시를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플로우를 구축해라. 플로우라고 하는 거에 선택과 몰입과 집중, 이 집중력이에요. 내가 몰입과 집중을 하면 첫 번째로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그리고 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나의 그런 무아의 경지를 갖는 거죠. 무아, 내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없을 무에 자기의 아자. 그거를 경험을 하는 사람이 사업에서 성공한다. 어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게 있잖아요. 도지코인,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도 좀 미친놈 같잖아요. 근데 제가 일론 머스크를 봤을 때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 사람은 테슬라라는 어 그런 AI를 기축으로 한 그런 자동차를 세팅을 해놓고 인공위성을 띄웁니다. 근데 AI 테슬라 자동 주행 자동차의 본질은 조종사를 해서 알겠지만은 이제 인공위성 GPS 기반이 된 그 시스템을 가지고서 내 차와 그리고 다른 차에 대한 그런 거리 개념, 위치 개념을 세팅을 해서 충돌하지 않게 하는 거죠. 이미 항공사는 인공위성을 가속해서 법적으로 GPWS라고 해서 충돌 기반 그런 시스템, 그리고 내가 지표에 충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이 돼 있어요. 인공위성 기반으로. 근데 이거를 차로 한 거죠. 차로 했는데 구글맵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AI 기술이 자율주행이 테슬라가 독보적이죠. 그러면 현대, 벤츠, BMW가 후발주자로 나와갖고 이제 자율주행을 뛰어든다고 하더라도 이미 10년 이상 앞선 테슬라를 이길 수가 없고, 그리고 현대 기아가 인공위성 쓸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인공위성 쪽으로도 나사하고 협업을 해서 어, 이 일론 머스크는 이미 내려와갖고 폭발하지 않고 재활용되는 로켓까지 구축을 한, 이미 여기 필드에서도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스페이스 X를 가지고 있는 오너잖아요. 이 오너가 믹스를 한다 말이에요. 독보적인 존재가 된 거죠,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이 사람은 플로우도 있어. 미친 사람이야. 트위터를 하기 전까지 저는 이 사람의 트위터를 팔로우업을 했는데, 이 사람은 진짜 미친 백수보다 더 트위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걸 즐겨. 근데 트위터까지 나중에 인수를 해요. 얼마나 소름 돋아. 그 미친 사람처럼 막 트위터를 막 피드를 계속 올리고 막 욕을 먹더라도 이 사람은 큰 그림이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언론이라는 그런 것도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전망 기업인 그 인공위성과 자율주행까지 합쳐갖고 진짜 독보적인 세계의 지배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비즈니스의 이 사람의 모델처럼 다른 사람이 미친놈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야 신념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플로우, 자기의 온 거를 다 쏟아 넣어야 된다는 거죠. 무아의 경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미친놈이라고 소리를 들어봐야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진짜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즈니스 한다고 저는 경제적 자유를 6개월 만에 달성했습니다. 블로그 글 한 번 써서 저는 제주도에서 컴퓨터 한 대로 지금 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전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뭐 컴퓨터 한 대로 온라인 비즈니스를 구축했습니다. 저희 놀면서 비즈니스 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놀면서 일해요. 오프라인에서는 놀고 온라인에서는 일합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슬로건까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구루들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아니 뭐 비즈니스 구루라도 할 수 있어요. 놀면서 일하고 돈 벌리면 다행이지만 저는 그런 방법으로 돈 번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진짜. 아니 제가 뭐 인사이트가 뭐 좁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뭐 김사환 선생님, 박세희 선생님, 뭐 신사임당, 현승원 대표님, 뭐 켈리체, 이런 분들은 진짜 허슬러였다. 허슬러가 돼야 성공한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만든 그런 단체에서 이렇게 카피라이팅을, 저는
지금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습니다. 놀고 먹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건 마케팅이다. 그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돈 벌려면은 그 마케팅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 마케팅을 만든 대표가 일하는 걸 봐야 됩니다. 예. 타이 로페즈도 마찬가지로 헛슬러가 되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반복되는 얘기일 수가 있는데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 배워라 라고 말을 합니다. 멘토 개념도 마찬가지지만 타이 로페즈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이제 찾아가서 배우는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젊은 나이에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저번에 들었던 일화로는 그 전효백 대표님이라고 온라인 엄청 잘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의 강의도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일례로 뭐 엄청 많이 벌었겠죠. 그 배럴이라는 그런 엄청 유명한 브랜드도 지금 구축을 해놓은 분이에요. 근데 그 네이버 뭐 광고인가? 페이스북 광고를 배우려고 그 페이스북 광고를 잘 하시는 그 지인 분에게 가서 벤틀리를 타고서 자기보다 이제 뭐 온라인 비즈니스로 성과를 어느 정도 냈지만 아직까지 그 자기 급이 올라오지 못한 이분도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으신 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광고나 페이스북에서는 이분이 지금 전용백 대표님보다 더 잘 아시니까 벤틀리를 타고 가고 1대1로 배우고 갔대. 심지어 1대1 하는 그런 강의를 가는 게 아니라 직접 연락이 와서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몇백만 원 줄 테니까 이틀 안에 나한테 이식을 시켜달라. 이렇게 말을 해서 이분은 놀랐대요. 전우백 대표님이 필드 안에서는 이미 유명하신 분이고 그리고 대단한 성과를 얻으신 분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잖아요. 근데 와갖고 배우고 갔대요. 벤틀리 타고 갔대요. 이틀 만에. 그래서 배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의 페이를 지불하고 나서도 날 그렇게 할지언정 배워야 된다. 의심하는 게 제일 미련한 짓입니다. 대표님, 대표님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이거 진짜 벌려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간혹 계시거든요. 엄청 답답하죠. 제가 뭐 저를 의심한다고 해서 그게 뭐 그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분은 일단은 내 에너지에 대해서 그 본인의 에너지에 대해서 이거가 될까? 먼저 판단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성공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의심할 시간에 실행을 하시라고요, 제발. 그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의심해서 뭐 할 거야? 이거 벌려 안 벌려 뭐 할 거야? 의심하면서 하루 종일 그 실행할까?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하지 말고 이건 될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성과를 못 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제발 듣지 않게 걸러달라고. 왜냐면 저 에너지도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업이나 다른 인생을 살 때 몰입과 집중, 몰입과 집중, 몰입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몰입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거기에 빠져야 되는 무아의 경지가 되어야 되고 의심 이런 거 하지 말고 내 모든 걸 던져서 하셔야지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무아의 경지가 어느 경지냐면은 마약을 한 경지예요. 제가 마약은 하진 않았지만 똥오줌을 못 가린대요. 모든 게 다 열린대요. 모든 구멍이 다 몸에 있는 그 정도가 무아의 경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무아의 경지 하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그 정도의 절반이라도 가야지 성공을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